네, 서울대학교 고분자 연구실의 최준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의 제목은 Effects of Hydrogen Bonding on Transformations and Other Structures of Polyvinyl and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BK21 프로그램에서 하시면 먼저 이 연구의 기본 목표는 하이드로젠 본딩이 어떻게 폴리머 컨포메이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이나 DNA 같은 경우 하이드로젠 본딩이 그들의 컨포메이션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신테릭 폴리머 중에서는 폴리바이닐 알코올이 사이드 그룹에 있는 하이드록실 그룹에 의해서 하이드로젠 본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바이닐 알코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성계 박사님께서 실험상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고분자 액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 소재를 생각합니다. 일단 하이드로젠 본딩을 통한 컨포메이션 변화를 살펴보기 앞서서 어떻게 하이드로젠 본딩을 구현하느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하이드로젠 본딩이 상당히 휴메니 인터랙션이고 그리고 그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펑셔널 그룹 간의 지오메트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이드로젠 본딩을 잘 구현하는 포스필드를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말씀드릴지를 잠깐 말씀드리자고요. 일단 포스필드를 제가 디벨롭하기 있어서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 왔고 제가 어떤 식으로 포스필드를 만들었으며 그 만들어진 포스필드를 실제 다이나믹스에 어떻게 적용해서 결과를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폴리바이닐 알코올의 컨포메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폴리바이닐 알코올에 대한 포스필드 개발은 플로리안 뮤더 플라테 교수님께서 유케이트 일인데요. 그분이 1997년 폴리머 저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께서 포스필드 만들 때 본딩과 non-bonding 텀은 에탄올과 물과 믹스처의 시뮬레이션에서 따왔거든요. 밴딩과 표정 같은 경우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에 있는 자신이 만든 포스필드인데 그 부분을 그냥 인용해서 폴리바이닐 알코올 포스필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포스필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실제로 수행한 아비쇼 결과에서는 영칼리카 대충 트랜스와 트랜스 50 마이너스 두 가지의 미니마가 존재하는데 그 두 개의 에너지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2 정도의 상당히 큰 데비에이션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스미 컨포머에서 트랜스와 트랜스 50 마이너스의 로테이션을 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왔고 그것은 결국 체인 다이나믹스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포스필드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결국 포스필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포스필드 디벨롭먼트함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하이드로젠 본딩을 구현함에 있어서 새로운 펑셔널 폼을 썼습니다. 지금은 1210이라고 1210의 어떤 특수한 펑셔널 폼을 썼는데 엠버나 참 같은 상용화된 프로틴 시뮬레이션 패키지에서는 더 이상 그걸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인스트럭션과 에너지 스테이션을 만들어도 그거를 잘 구현할 수 있음을 이미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지와 넘버디드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하이드로젠 본딩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차지 피팅하기 위해서 쓰인 모델 컴파운드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개는 서로 다른 스테레오 레귤러리티가 어떻게 차지에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마지막 것은 하이드록실 그룹이 두 개와 세 개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넣어서 레스트레인지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을 구하였습니다. 아비니쇼 예상 결과에 쓰인 방법은 ST 펑셔널 시리를 사용하였고요. 그때 쓰인 베이셋은 이와 같이 버닝의 베이셋을 사용하였습니다. 피팅 작업에 들어가는 컨스테이너는 실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폴리머형 포스필드이기 때문에 리피팅 유닛에 대한 뉴트럴리티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의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기존의 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유지하면서 차지는 낮게 유지하는 그런 식의 컨스테이를 주었습니다. 이때 쓰인 페널티 펑션으로는 일반적인 큐저틱 펑션이 아니라 엠버 포스필드에 나오는 레스 방법에서의 하이퍼보드 펑션을 사용하게 되었고 RP에게 된 결과에 다이크로먼트를 같이 넣어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차지 결과고요. 제 모델의 특징은 오라톤 차지 모델입니다. 따라서 모든 아톰에 대해 다 차지가 있게 됐고요. 오른쪽 것은 이제 제가 얻은 차지를 통한 다이크로먼트 계산을 했습니다. 레저의 다이머의 경우는 약간의 데비에이션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는 폴리머의 경우 결국 더 이제 긴 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오히려 다이크 모멘트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현재 제가 얻은 톤 차지에 대한 값은 상당히 잘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관심 있는 것이 컨퍼메이션이기 때문에 컨퍼메이션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아비니시 계산을 수행하겠습니다. 방법은 일단 파트리퍼 메서드를 통해서 지오메트리를 옵티마이즈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얻어지는 옵티마이즈 된 지오메트리를 MP2 레벨에서 에너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요한 미니마에 대한 MP2로도 지오메트리를 얻어봤는데요. 에너지 차이가 0.1 이하로 나서 이와트 스푼도 크게 나쁘지 않은 숫자가 생각됩니다. 제가 사용하게 된 모델 모습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다이모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아비니시 계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게 트랜스 보시고요. 트랜스 보시 마이너스인데 이때 그 로테이셔널 배리어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포스 필드를 실제 아비니시 계산과 비교해보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거는 에너지 컨트롤입니다. 보시면은 로컬 미니마에 대한 에너지, 그러니까 트랜스를 레퍼런스 시스템을 잡았을 때 상대적인 에너지 값을 비교한 것이고요. 보시면은 상당히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로테이션 배려에 대한 부분인데, 약 0.4에서 0.2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을 배려가 5칼로리나 4kcal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생각되어지고, 지오메트리 프로파일 역시 만족할 만한 생각됩니다. 이번에 마세미 컨펌에 대한 경우인데요. 마세미 컨펌에이션 개념은 로컬 미니머가 두 개 나타나는데 두 개의 에너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세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테스트가 이렇게 엇갈려 있기 때문에 트랜스 보시 마이너스에서 인트라모노클라 하이드로젠 본딩이 가능하고 그 결과 이렇게 표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이드로젠 본딩에 의한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에너지 컨펌을 얻을 수 없고 그것이 애매 결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상당히 잘 맞는 결과가 됩니다. 이번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얻어진 포스 필드가 실제로 그러니까 모노클 메커니스가 아닌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어떻게 결과를 나타낼지 살펴보기 위해서 게스 페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인 브라운의 다이나믹스 생각했고요. 다음에 이제 인터모더클 인터랙션을 고려하는 모노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일단 브라운의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 쓰이게 된 이퀄레이션 모델은 랑지만 이퀄레이션을 풀었고요. 인테그레이터로서는 부데스 모델 타입 알고리즘으로서 얼마게 알고리즘 사용했습니다. 샘플링 타임은 100나노세컨이고요. 타임 부분이 이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모노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쓰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드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테그레이터로 제작된 RS타하고 사용하게 되었고 넘버원디드 인터랙션을 보신 바와 같이 프로덕트 레인지는 고엉스트롬이고 롱레인지 인터랙션에 대한 프로젝션을 함께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플로맥 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몰차지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때는 현재까지 가장 잘 만담 알려져 있는 UR 세미션 메터드를 사용하였고 방산구는 MPT 방산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컨퍼메이션 파퓰레이션을 보여드릴 텐데요. MD에서 실제로 인터모더클 인터랙션의 솔벤티 이펙트를 찾아보기 위해서 노멀 헥세인과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의 다이머에 대한 익스전 MD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컨퍼메이션 파퓰레이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앞에 모노클 비키니스 결과는 단순히 볼츠만 팩트를 이용해서 얻은 컨퍼메이션이고요. 캘큘레이션이고요. 다음에 이제 브라운이랑 다이나믹스와 MD를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 주의할 재밌는 부분이 이제 브라운 다이나믹스에서 라세믹 부분에 보시면, 실제로 인트린스 에너지 차이는 크게 없지만, BD, 그러니까 실제 게스페이스에서의 캘큘레이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컨퍼메이션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인트린스틱 에너지가 아니라 후 에너지 차이이기 때문에 실제 트랜스 보시 마이너스에서 이제 에너지 스테빌라이저 이펙트 작용하는 하이드로젠 본딩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낮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브라운 다이나믹스 캘큘레이션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결과는 MD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BD에서의 이런 캘큘레이션 격차가 더 많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BD와 MD의 차이가 인터모노클 인터랙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기 때문에 인터모노클 인터랙션에 관한 이런 식의 칼큘레이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는 레이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페어 코릴레이션 펑션의 일종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주어진 아톰이 있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아톰이 어떤 거리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존재할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펑션으로 리퀴드 같은 디스오더드 모lecular 시스템의 에버리지 스트럭처를 구해줄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돼서 이걸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이 모lecular mixing 시뮬레이션을 통한 칼큘레이션이 되는데요. 일단 유의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인트라 모lecular입니다. 아주 이쪽 검은색 부분이고요. 인트라 모lecular 하이드로젠 본딩 같은 경우 옥시전과 하이드로젠의 거리는 대충 1.3 정도인데요. 보시면 이쪽에 피 상당히 많이 발전된 걸 알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 하는 경우에는 억시전의 인트라 모lecular 억시전 간의 거리인데, 그것이 대충 2.5부분에 나타납니다. 보시게 되면 인트라 모lecular에서 2.5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스믹 컨포머에서의 경우는 특이한 점이 앞에서 말씀드린 트랜스보시 마이너스에 대한 어떤 인트라 모lecular 하이드로젠 폭식이 상당히 작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트라 모lecular 인터랙션에서 하이드로젠 본딩이 약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인터모lecular 인터랙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솔벤트 이펙트를 보유하기 위해서 상당히 플로리티가 낮은 노멀 헥세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노멀 헥세인과 라스믹 컨포머, 노멀 헥세인과 매저 컨포머를 1대1로 섞은 모lecular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고요. 그때 얻은 레이디얼 디스크리트 펑션을 보시면 아까보다 상당히 높게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시전 간의 그 거리도 상당히 앞에 기억하시겠지만 한 3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더 높게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저 컨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2.3부분의 픽이 상당히 크게 리볼루션 된 걸 알 수 있고요. 그 결과 인터모lecular 인터랙션이 작아지는, 상대적으로 플로리티가 낮은 노멀 헥세인의 경우 인트라모lecular 인터랙션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칼큘레이션 데비에이션이 인터모lecular 하이드로젠 본딩과 인트라모lecular 하이드로젠 본딩의 어떤 경쟁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퓨처 워크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모델 컴파운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폴리바닐 알코올이 온도에 따른 어떤 컨포메이션 특징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솔리 스테이트 NMR을 사용하겠습니다. 카본 설치 NMR이고 크로스 폴라리제이션 매스 스펙트럼을 찍었는데요. 이 실험은 독일에 있는 MPI 연구소에 있는 다크가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은 템퍼러처가 올라감에 따라서 픽의 쉐입이 다 달라지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네슬랭 부분입니다. 다음에 저희 재밌는 부분은 60에서 80의 레인지에 있는 이 픽들이 오히려 템퍼러처가 올라가면서 스플릿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컨포메이션의 체인지가, 컨포메이션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지금 이 트리아드가 OH가 3가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게 있는데 OH, 엇갈려 있는 경우와 함께 한 줄에 있는 것이 매저가 되고요. 2개가 함께 있고 하나는 바깥쪽에 단식에 있는 것이 MR로서 어떤 하이드로젠 본딩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퓨처 워크는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것이 퓨처 워크가 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하이드로젠 본딩이 가능한 하이드로젠 본딩에 대한 포스필드를 다시 디벨롭을 했고요. 그 결과 BD와 MD를 통해서 모델 컴파운드의 컨포메이션 칼큘레이션의 하이드로젠 본딩의 이펙트를 관찰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브라운 앤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실제 다이나믹스에서는 두 가지, 그러니까 트랜스와 트랜스 도시 마이너스의 에너지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엔트로피 이펙트에 의한 칼큘레이션 데비에이션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MD에서는 제가 이제 컨덴스 베이스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BD와의 브라운 앤 다이나믹스와 상당히 다른 격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는 인트라모lecular 인터랙션과 대비해서 인터모lecular 하이드로젠 본딩이 강하게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새로운 툴로서 믹스처와 피어 스테이트 NMR을, 피어 스테이트의 멜트 스테이트를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